네, 이제부터 그러면 프론트 페이지의 헤더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헤더는 옆에서 이렇게 목록에 보시면 템플레이트 파트로 만들어진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파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템플릿 파트인 겁니다. 그래서 템플릿 안에 속한 템플릿 파트고요. 그래서 템플릿 파트 안에 이렇게 그룹, 행, 그리고 사이트 제목, 내비게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안에, 파트 안에. 근데 이거를 다른 기본적으로 이 테마 안에 들어있는 다른 헤더로 교체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이 점을 눌러 보시면 밑에 부분에 교체 헤더라고 나와 있죠. 영어를 직역한 것 같아요. 헤더 교체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몇 가지 헤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만들 방식은 이렇게 커버 안에 메뉴와 이렇게 로고 그리고 사이트 이름이 들어있는 이런 형식이니까 이걸로 한번 교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커버가 있는 헤더로 교체가 됐고요. 이걸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번 수정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이 메뉴를 한번 먼저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메뉴가 순서가 우리가 원하는 순서는 아닌 것 같아요. 편집 눌러보시고 이제 편집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홈을 여기 화살표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어요. 이동시키고 블로그를 두 번째로 해볼까요? 두 번째, 그리고 소개를 먼저 문의 이런 식으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워드프레스는 이거를 메뉴를 수정을 여기서 할 수 없고 따로 나가서 했어야 됐는데 이건 참 편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목은 됐고 이 로고 부분을 한번 우리가 원하는 사진으로 바꿔야 되겠죠. 네, 이렇게 수정했고요.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죠? 사이즈를 클릭하시고 여기 패널이 안 바뀌는 거 보이실 거예요. 글로벌 패널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블록의 스타일은 왼쪽에 있는 이걸 아이콘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사이트 로고의 크기가 120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28로 해볼게요. 조그맣게 그냥 28 픽셀로 해보고 그리고 홈으로 이미지 링크하기 이 로고를 눌렀을 때 홈으로 이동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사이트의 아이콘으로 사용하겠느냐 이런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웹사이트 같은데 브라우저에서 이제 딱 방문했을 때 그 브라우저에 내 아이콘이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 아이콘 이 아이콘이 내가 업로드한 아이콘으로 보이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yes 하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할까요? 저장. 그러면 이제 수정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표시되거든요. 이것들을 이제 다 수정을 하겠느냐 이렇게 체크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의도하는 거는 이제 동영상이 재생되는 그런 헤더니까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미 들어있는 커버가 여기 살펴보시면 구조를 살펴보시면 지금 여기에 헤더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커버가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세로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룹이라는 것은 가변 가능합니다. 여기 오른쪽에서 보시면 그룹이냐 아니면 행이냐 아니면 세로 배열 이 열이겠죠. 이 세 가지 중에 가변이 가능한 블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 위에 헤더와 그리고 그 밑에 이미지와 또 글들을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세로 배열로 한번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세로 배열. 네. 그리고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축소된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이쪽에 오셔서 레이아웃에 오셔서 네, 항목 펼치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양쪽으로 끝까지 이렇게 스트레치 하는 겁니다. 늘려주는 거죠. 이렇게 늘려주시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커버 안에 이렇게 행이 있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형태로 그냥 내비두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문제가 보일 텐데, 사이트를 한번 볼까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프론트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양쪽 끝으로 맞닿아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고개를 엄청 돌려야 되잖아요. 물론 이런 형태가 필요한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폭에 제한이 있어야 보기 좋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00픽셀로 제한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거든지 폭을 제한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그룹입니다. 그룹이 있어야만 그 밑에 있는 블록들을 폭을 제한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그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행이라는 것은 지금 맨 위에 그 헤더를 말하죠. 이 행을 그룹에다가 넣어줘야만 폭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룹으로 쌓아보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이 점을 누르시면 그룹화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룹화. 이 그룹화 옵션을 눌러서 그룹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 그룹에 여기 옵션에 보시면 내부 블록은 컨텐츠 폭을 사용합니다 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이 폭에 제한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제한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옵션을 켰을 때 그 밑에 속한 블록을 고르시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폭을 좁게 할 것인가 넓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 폭 끝까지 닿게 하는 그 전체 폭으로 고를 것인가, 이 세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한마디로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폭을 설정하고 싶으시면 그룹화를 시켜주시라. 네, 그게 이 워드프레스 FSE를 사용하는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폭을 설정하고 싶으면 그룹화를 시켜라. 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폭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아래 보면은 이 필요 없는 것들 지우고 싶은데 여백 도구라는 게 있어요. 여백 도구라는 게 뭐냐면, 워드프레스에 많은 블록들이 있는데 블록들이 크기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커버 블록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에 오시면 이제 설정과 이제 스타일 두 가지 탭이 또 이 글로벌 말고도 그 블록 안에도 이렇게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 블록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 스타일을 들어가 보시면 이 밑에 이제 크기가 있어요. 크기 옵션들 중에 크기 옵션들도 이렇게 다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클릭해 주셔야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진, 높이 이런 식으로. 이 밑에 보시면 커버의 최소 높이,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져도 50픽셀이라는 거죠. 높이가. 커버는 높이 뭐 맞춤 채우기 고정 요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커버 블록이라서 특별하게 있는 거고, 보통 블록들은 이 높이 조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높이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여백을 많이 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백 도구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록에서 이 블록 검색하셔서 여백, 여백 도구라는 이 블록을 사용하셔서 첨가하시면, 추가하시면 높이를 여기서 옆에서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33VW라는 거는 지금 모니터에서 보이는 넓이를 비례해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단위거든요. 그러면 지금 모니터로 보이는 넓이의 33%만큼의 높이를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위이긴 해요. 예, 가변적인 거죠. 이제 브라우저를 이렇게 줄이면 같이 줄어드는 식으로. 근데 그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사용하시면 되고, 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볼게요. 그러면 이제 조그매진 거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커버 안에다가 우리는 이제 제목이랑 그리고 부제목들이랑 그리고 버튼을 2개를 넣어 볼 거예요.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넣을 거기 때문에 한번 그걸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 행과 세로로 배치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여기 위에 행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넣을 거기 때문에 세로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버 밑에 세로 배열을 집어넣을게요. 추가해서 세로 배열을 하나 집어넣고 네.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네, 커버 밑으로 들어갔는데 커버 안으로 집어넣을게요. 커버 안에다가 집어넣고 네, 이 그룹을 세로 밑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세로 밑으로 네, 이렇게 세로 배열 밑에 또 그룹이 있고 그러면 또 이게 또 흐트러졌는데 이것도 아까처럼 늘려주시면 돼요. 이쪽에 오셔서 늘려주시면 이렇게 늘려주시면 양쪽으로 늘어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세로 배열 됐고 그리고 세로 배열 안에다가 우리가 또 그룹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때 글씨들과 버튼 들어가는 그룹을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그룹을 하나 넣고 네, 그냥 컨테이너의 블록 모으기로 한번 골라 볼게요. 네, 정신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누르면서도 알아보기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천천히 해야 되는데 또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룹이 세로 배열 안에 하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그룹에다가 이제 그 헤딩과 문단과 버튼 2개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누르고 뭐 여기서도 넣을 수 있고 여기서도 넣을 수 있고 정신 없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하나 올렸으니까 그 블로그 글을 참조하셔서 이 어떻게 첨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목을 하나 넣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첨가할 수 있습니다. 옵션 누르고 뒤에 하나를 삽입하겠다. 뒤에 삽입. 그래서 여기서 그냥 랜덤한 문장을 하나 넣어볼게요. 문단을 하나 넣어보고 그리고 문단 같은 경우는 또 엔터 치면 또 다음 블록을 입력할 수 있거든요. 네, 엔터 치면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새로운 블록이 추가됐고 이 새로운 블록을 추가할 때 슬래시를 입력해 보세요. 슬래시 입력하시면 또 이렇게 블록 고를 수 있어요. 예, 여기서 치는 거죠. 아이고 실수했습니다. 여기서 슬래시 치고 버튼이라고 치는 거예요. 버튼 고르시면 또 버튼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또 복제할 수도 있어요. 복제 이렇게 하면 2개가 되겠죠. 근데 이 버튼은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좀 잘 보이는 속이 보이는 버튼으로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버튼을 누르시고 아웃라인 버튼으로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헤딩은 come and stay with us 이렇게 하고 버튼은 뭐였나요? book a trip이고 learn more이고요. book a trip 그리고 여기는 learn more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스타일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 스타일에서 제목이랑 이런 거는 다 진한 색깔로 했다 보니까 이제 색깔이 안 맞는데 이제 그것들을 조정해 봐야 되겠죠. 색상을 우측에서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텍스트 색상을 기본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텍스트를 기본 색깔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좀 차이가 너무 안 나잖아요. 색깔이 너무 똑같다 보니까 이제 좀 헤딩이 좀 잘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문단의 스타일을 좀 변경해 볼게요. 서체, 여기 서체 부분에서 이것도 눌러야 나오거든요. 이 점점점 버튼들을 잘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네, 들어가서 외모였던 것 같아요. 외모, 이것도 가리고 있잖아요. 이게 클릭하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위에 클릭해줘야 없어집니다. 이걸 얇게 해볼게요. 좀 더 얇게? 네, 좀 더 얇게 정도면 괜찮은 것 같네요. 이렇게 해야 이제 또 확실히 구분이 되면서 스타일이 보기 좋습니다. 얘는 괜찮고, 이거 보이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호버했을 때 색깔이 대비 색깔로 고정되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대비 색깔을 호버 색깔로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하얀색으로 바꿔야 되는데, 스타일을 여기서 바꾸면 또 글로벌 설정으로 안 될 것 같고, 할 때마다 이 아웃라인 버튼 만들 때마다 바꿔줘야 될 것 같아서 글로벌 설정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글로벌 설정으로 가서 이거를 이 버튼, 아웃라인 버튼 모양을 한번 바꿔볼게요. 글로벌에서 어디 있을까요?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디자인 버튼, 여기서 네, 여기 있습니다. 아웃라인 버튼 옵션이 여기 있네요. 아웃라인 들어가서 색상을 배경은 아니고 텍스트일까요? 이거 텍스트가 맞는 거네요. 안 보이는 거 보니까 한번 와볼까요? 맞습니다. 텍스트였어요. 아웃라인도 텍스트랑 같이 잡혀 있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얼추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간으로 배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중앙으로 모아야 되니까 중앙으로 한번 모아볼게요. 그룹에서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또 페인으로 가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중앙으로 맞추려면 개별적으로 해야 될까요? 뭔가 한꺼번에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냥 갑시다. 개별적으로. 네, 지금 가운데로, 그리고 얘는 가운데로, 여기 가운데로 정렬하겠습니다. 또 아니네요. 이걸까요? 여기 있군요. 가운데 맞춤. 예, 저도 많이 헤매고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네, 더 공부하겠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이 공간을 떨어뜨려 줘야 되겠는데 여백 도구를 한번 써볼까요? 이 블록과 블록 간의 간격은 아까 글로벌 선택에서 글로벌 설정 레이아웃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1.5로 고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거를 설정하시면 이렇게 기본 값들이 여기와 여기 사이가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벌어져야 될 경우는 이제 여백 도구를 쓰는 게 좋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블록과 블록 사이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있으면 이렇게 추가 버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어쩔 땐 되기도 하고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참고만 하시고 갖다 대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백 도구 여기 있네요. 여백 도구 이렇게 해서 조금 떨어뜨려 볼게요. 버튼은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좋으니까. 너무 떨어뜨렸나? 이 정도? 네, 이렇게 떨어뜨려 보고, 이렇게 보시면 근데 또 이렇게
또 여기와 여기 사이가 상당하잖아요. 여기 보면 그죠? 여기 이 부분,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패딩으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안쪽 여백을 패딩이라고 하고 바깥쪽 여백을 마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패딩으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얘네들을 감싸고 있는 그룹 맞죠? 그룹에 패딩을 넣어 보겠습니다. 네, 패딩의 스타일로 가서 스타일에서 여기 패딩 있죠. 패딩을 전체로 주면 이제 양쪽 옆으로 위아래로 다 먹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좀 따로 줘볼게요. 따로 주려면 여기 링크되어 있는 걸 해제하시고 상단은 조금 많이 줄게요. 상단은 이렇게 많이 줘볼까요? 좀 그래야 시원하긴 한데요. 이게 오른쪽은 한 1, 하단도 많이 주고 왼쪽도 1. 이 정도 한번 줘볼게요. 저장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나?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얼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됐고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이 행 부분 있잖아요. 그 자꾸 행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데 이 헤더 부분, 네, 헤더 부분도 지금 배치가 좀 잘못되어 있네요. 세로 배열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넣기 어렵네요. 네, 이거를 그룹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죠? 그룹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되돌리기 한번 하고요.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드래그 앤 드랍이 쉬운 것 같지만 이게 미세한 조절을 하기는 또 쉽지가 않거든요. 바깥으로 나갔네요. 그래서 얘가 왜 두 개가 있죠?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라우저를. 네, 우리가 밝은 미래가 있길 바라면서 참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간 좋아지겠죠? 네, 이거를 세로 배열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위로 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순서를 바꿀 때 편리한 방법은 이겁니다.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이걸 이용하시면 이렇게 내려오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 그룹에 약간 그 블록 간격이 있어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알아서 괜찮은 것 같죠? 이 정도면 네, 일단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는 걸로 하고 저장 한번 해주시고 네, 나중에 또 조정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동영상을 넣어보면 될 것 같은데 동영상을 넣기 위해서는 이 아이프레임이라는 게 필요해요. 아이프레임이 뭐냐면 브라우저 안에 또 다른 브라우저를 넣는, 쉽게 말하면 브라우저 안에 또 브라우저를 넣는데 안 넣은 것 같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페이지가 아니라 다른 페이지를 현재 페이지에 속한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HTML 코드인데 그런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기능이 이 워드프레스 안에는 없고, 그래서 이제 간단한 플러그인을 찾아서 이제 설치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왼쪽 상단 위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이프레임이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블록이 하나 나올 거예요. 이 블록을 하나 첨가해 주세요. 그리고 이 블록은 세로 배열 안에 커버 위에 위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곳에 위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동영상을 복사해서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사하셔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URL을 넣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URL이 좀 형식이 우리가 그냥 붙여넣으면 안 되고 형식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 형식에 대한 코드는 제가 이제 그 링크 아래에 링크 달아드린 제 블로그 글에다가 코드들을 다 필요한 코드들을 다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를 만드셔서 이제 아이디만 바꾸셔서 이제 만드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 이제 높이와 넓이를 100%로 해줄게요. 100%, 그리고 여기도 100%. 네, 이렇게 해주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직은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사이즈가. 근데 이제 그 CSS 코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리고 그 같은 그 블로그 글에서 CSS 코드를 복사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CSS 코드를 복사해 오셔서 여기 우측 상단에서 네, 글로벌에서 글로벌 스타일에서 점점점 누르시고 추가 CSS로 이동하셔서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실 겁니다. 붙여 넣어 주시고 저장 한번 해 주시고요. 이 맨 위에 이 부분 wp-site-blocks라는 거는 내가 지금 패딩을 다 없애줬거든요. 위아래 패딩을. 그 이유는 아까 이렇게 보시면 위에 이렇게 하얀 공간이 보이시죠? 하얀 공간. 그리고 이 밑에도 있습니다. 기본 값인데 블락과 블락 사이를 나눠주는 어떤 구분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없애야죠. 네, 기본 값이지만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 CSS를 이용해서요. 그거를 이렇게 어디서 설정해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 못 찾겠더라고요. 너무 깊이 숨어 있는 건지. 그래서 그냥 코드로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코드 이용해서 없애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유튜브 비디오를 넣기 위한 CSS 코드예요. 그리고 그 이 밑에 이 H1부터 6까지, 그리고 이 그냥 보통 문단은 P고, 그리고 링크가 A거든요. HTML 코드인데 이제 한글 같은 경우는 이 한 단어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줄바꿈 하기 전에 뭐 감사합니다면 뭐 감사합니다가 감사하고 합니다는 밑으로 내려가면 읽기 힘들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코드입니다. 그렇게 워드가 이렇게 브레이크하는 거를 중간에 브레이크하지 않고 이렇게 모두 다 keep all 해라라는 이 CSS 코드입니다. 이거를 사용해야만 그런 일들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블로그를 만들 때 블로그 글에서 이제 사진이 너무 크면 옆으로 삐져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폭을 좁게 하고 읽기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진이 너무 크면 삐져나가는 걸 막는 코드입니다. 뭐 미리 다 복사하는 걸로 할게요. 다 복사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저장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유튜브 비디오에 컨테이너에 CSS 그 클래스 이름이 있고, 그리고 비디오 자체에 또 그 이 YT 대시 백그라운더가 이제 비디오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클래스 이름이고,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 컨테이너가 그 비디오를 싸고 있는 컨테이너에다가 넣어야 되는 코드예요. 이 두 가지를 클래스를 복사하셔서 집어넣을 겁니다. 일단 비디오 거 먼저 복사해 볼게요. 이 점은 없이 복사하셔야 됩니다. 이 점은 없이 YT 대시 백그라운드 복사하셔서 이 비디오 이 아이프레임 있죠? 아이프레임 부분에다가 가셔서 밑에 고급 누르시고, 고급 밑에 이 추가 CSS 클래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YT 대시 백그라운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숨었습니다. 네, 걱정 마시고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그 CSS로 가볼게요. 추가 CSS에서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 백그라운드 컨테이너를 복사하셔서 점 없이 이거를 여기 세로 배열에다가 세로 배열의 고급으로 가서 CSS에다가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었습니다.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가 바뀌었죠?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던 이미지를 삭제하지 않았네요. 삭제해 볼게요. 이 커버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
여기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을 삭제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미디어 지우기 버튼이 있습니다. 미디어 지우기. 자, 그럼 어떻게 보이나 봅시다. 저장하고, 네, 이렇게 보이네요. 근데 이제 비디오를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게 하려면 사실 이 커버 부분에서 이 오버레이 투명도를 다 없애시면 되거든요. 오버레이 투명도를 다 없애시면 사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글씨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밝은 화면 위에 밝은 글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글자가 전혀 필요 없다. 그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글자가 어느 정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50 정도로 하고 넓이가 넓어야 되겠죠? 커버의 최소 높이를 제가 높여볼게요. 최소 높이를 100으로 하면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100%. 100%를 넣었더니 넓이가 같이 바뀌어 버리네요. 왜 그럴까요? 채우기를 해볼까요? 채우기. 됐네요. 네, 여기서 높이에서 채우기를 골라줬습니다. 채우기를 골라서 위아래를 꽉 채우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된 것 같아요. 보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버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그 가로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잖아요. 행이라고 해야 되죠? 행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레이아웃을 보시면 양쪽을 뭐 맞추고 방향은 이제 뭐 가로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밑에 여러 줄로 줄 바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여러 줄로 줄 바꿈 허용이라는 거는 이렇게 폭이 부족할 때 다음 줄로 내려 보낼 거냐, 뒤에 있는 블록들을 아랫줄로 내려 보낼 거냐, 그런 뜻인데, 지금 이 상태로 줄 바꿈 허용해 놓으면 그 버튼들이 이 모바일에서 좁아지면은 하나가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게 상관없는 분들은 그냥 두시면 되는데, 근데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길 원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해제해 주시면 이 두 개가 좁은 화면에서도 양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모바일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버튼이 좁지만 이렇게 양옆으로 배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글자가 커서 그런지 모양이 이쁘지 않네요. 그래서 글자를 좀 줄여볼게요. 줄여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복습하는 개념으로다가 글로벌로 가보시죠. 글로벌에서 눈 모양 아이콘 누르시고 디자인, 버튼, 그리고 서체로 가야 되겠죠. 서체에서 좀 작게 해볼게요. 버튼 글씨를 이렇게 해서 저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럼 이렇게 양옆으로 배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더 보이네요. 제 눈에. 여기에 이렇게 여백이 옆에 좀 되게 넓게 잡혀 있는데, 그 이유는 다시 가봅시다. 여기서 이런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세로 배열도 쓰고 그룹도 쓰고 행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패딩 안에 또 패딩이 있고 또 기본 패딩이 잡혀 있거든요. 워드프레스 잡아놓은 그 기본 패딩이 겹겹이 쌓이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 그룹들과 배열이 겹겹이 쌓였을 때 이 패딩을 좀 관리해 주셔야 돼요. 일단은 세로 배열, 맨 안쪽 세로 배열은 누르셔서 이게 화면이 가끔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리프레시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네.
이렇게 해주시고 세로 배열해서 이 스타일로 가주시고 그리고 패딩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0이 아니고 눌러 주셔야 0이 됩니다. 이렇게 눌러 주셔서 0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커버도 똑같습니다. 패딩 1로 잡혀 있네요. 얘는 1로 안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최종 블록에서 패딩을 잡아주는 게 우리가 컨트롤하기 쉬워요. 예상하기 쉽고 0으로 잡아줄게요. 그리고 세로 배열 또 나왔죠. 그래서 여기도 패딩 0으로 잡아줄게요. 그리고 그룹이 또 나왔습니다. 그룹에서 제 생각에는 패딩을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우리가 이 최종 블락의 윗단계에서 잡아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윗단계에서 패딩을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서 패딩을 링크를 해제하고 상단에 하단에 이렇게 주면 좀 너무 넓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직접 값을 입력할 수도 있어요. 이쪽에 이거 조절하는 아이콘 누르셔서 램으로 가볼게요. 램. 웬만하면 램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게요. 1램 그리고 하단에도 1램으로 할게요. 1램 이렇게 하고 오른쪽하고 왼쪽은 기본 값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보이나? 네, 그러면 이렇게 패딩이 정리된 게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이 아래 글들에 잡혀 있는 패딩하고도 이렇게 라인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져야 이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패딩을 이런 식으로 이제 겹겹이 이제 그룹과 행들이 쌓이게 되면 그룹들과 뭐 세로 배열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패딩이 중첩이 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기억해 두셨다가 만약에 패딩이 이상하게 너무 넓거나 막 좀 예상 외로 너무 두껍거나 이럴 경우는 이런 걸 체크하셔서 중첩되어 있는 블록들의 패딩을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